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책을 읽는 날로 정하고 이렇게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딱 들자마자 완독한 책이 생겨서 이거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서 바로 영상을 켰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세 분을 추첨해서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너무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영업직, 특히 보험 영업직이 힘들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냥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해서 급여를 많이 발생시키고 성과를 내면 그 급여 날의 힘듦이 다 위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잔고에 돈이 들어오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겪었던 힘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해서 좀 즐겁게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영업이라는 일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소득이 안 되면 지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느꼈던 메커니즘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읽어드리면서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행복하게 일을 하자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더 열렬히 열심히 하자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성실성과 어떤 열정을 갖는 것,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일을 즐겁게 하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저 막연히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아무리 좋은 회사에 간들 또 똑같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인생이 잘 풀릴 리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 나는 우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평불만을 내뱉는 대신 일단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 철저히 몰두해 보자고 다짐했다. 쓸데없는 잡념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일의 정면으로 부딪혀보기로 했다. 그러자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다. 그 뒤로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진지하게 일을 해나갔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지면은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회사 탓을 하게 되고, 사람 탓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벗어날 생각과 궁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이유들은요, 대부분 내가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생기는 고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내가 하는 일에 다시 집중하는 거. 그래서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이 인가 고민 같은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 이것을 이 책에서는 인내라고 하더라고요. 인격을 수양하는 과정, 나 스스로에게 원인을 돌리고 내가 더 노력하고 일에 집중하는 것, 정말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신이 가엾게 여겨 지혜를 내려주겠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 후로 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이 도와주고 싶어 할 만큼 한결같이 일에 전념하게. 그러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분명 신은 손을 내밀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곳에서만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척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일과 시간에만 열심히 하는 척. 왜냐하면 일과 시간에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기다려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에 진짜 전념하는 사람은 퇴근 시간에 그게 신경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신이 도와주고 싶어 할 만큼 한결같이 일에 전념하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노력하라는 것 같습니다. 신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도와주고 싶어 할 만큼이라는 것은 신독의 자세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일을 상하고 전념하는 모습. 결국엔 이런 성실성과 진정성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어떤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 하루하루 남모를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에 다가온다. 마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이 고생 저편에서 얼굴을 들며 인생을 비춘다.
이것이 이를 통해 얻는 인생의 참 모습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교세라가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했을 때의 일이다. 그때까지 필사적인 노력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과 맨주먹으로 창업한 회사가 인류 기업에 반열에 들었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졌다. 그런데 상장을 하고 나자 이만큼 자산을 이루었으니 이제 한숨 돌려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누리며 즐겁게 사시는 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한참 생각하고 있는 요즘 세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엄청난 부를 창출해서 조기 은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일에 대한 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행복을 느끼면서 찾아온 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을 사랑하는 대기업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돈이 없는 우리, 성공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우리들만 빨리 돈을 벌어서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면에는 일이 즐겁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가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일을 하고 정말 그 일을 사랑하면 부가 따라온다는 것인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을 즐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잘난 척 말했을 때, 또는 스스로 노력이 부족했다고 느낄 때, 그날 밤이나 다음날 아침에 세면대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 어리석은 놈 하고 스스로를 엄하게 꾸짖었다. 그러고는 이어서 고해성사를 하듯 신이시여 죄송합니다 하고 반성의 말을 되뇌었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겸허한 자세로 살아가자고 굳게 다짐한다. 이것을 젊을 때부터 줄곧 해오자 지금은 습관처럼 몸에 완전히 배웠다. 이 습관 덕분에 나는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뭔가 항상 불만이나 불평, 그리고 남들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교만, 오만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만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럴 때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잘하자, 남들한테 어떤 지적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잘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나 스스로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스스로한테 떳떳하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도 나오네요. 저 또한 요즘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로 어떤 것을 따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내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해지는 요즘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어쩌면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상을 쫓기보다는 눈앞에 놓인 일부터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게 되고, 노력을 노력이라 여기지 않으며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일에 완전히 몰입하면 저절로 추진력도 붙는다. 추진력이 붙으면 성과도 좋게 나타나고 덩달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게 된다. 주위에서 칭찬해주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좋아지고 그 일에 더 집중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행복하게 즐길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 그런 인격 수양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성에 안 맞아서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는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좋아하는 일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환경에서도 집중하는 그 자세, 그것이 행복감과 이어준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질은 불에 가까이 되면 타는 가연성 물질과 불에 가까이 돼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 스스로도 잘 타는 자연성 물질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연성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만 행동하고, 불연성 인간은 좀처럼 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씨까지 꺼버린다. 이에 반해 자연성 인간은 스스로 타올라 행동으로 옮긴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려면 스스로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타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동시에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명백한 목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나 같은 경영자라면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불연성 직원은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의 속도도 더디고 당연히 일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업무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것도 자기 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자연성 직원은 지시를 받기도 전에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찾는다. 그를 보는 사람들이 덩달아 신이 날 정도다. 맡은 일은 누구보다 좋아하고 이루고자 하는 책임감도 대단하다. 설령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결코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그런 자연성 직원에 힘입어 가연성 직원들도 함께 타오른다. 나는 그렇게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일을 활기차게 진행하는 사람을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남에게 지시를 받고 일하기보다는 그 일의 중심으로 들어가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끌고 나가라. 스스로 소용돌이를 만들어 간다 라는 마음으로 일하라. 스스로를 즐겁게 그리고 활활 태울 수 있는 자연성 인간이 되어야만 즐겁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인생 역시 더욱 알차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3분을 추첨해서 제가 이 책을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 모습을 유지하고 더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